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뭐 해외 쪽에서 나오는 움직임 자체가 별로 안 좋았죠. 주말에 이제 미증시를 보면 빅테크가 일제히 하락하고, 뭐 록히드 마틴이 플러스가 난다든가, 대번 에너지가 올라간다든가, 그러니까 중동 상황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상황이 어떻게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 일단 빅테크를 비롯한 주식 쪽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가, 이런 것들 아무래도 신흥시장에는 좀 불리한 이슈가 되는 데다가 주요 지표를 보면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골드, 미국 금값이 급등을 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지고 금리가 빠졌다라는 거는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넘어가게 된 거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흥 증시는 빠지게 되잖아요. 오늘 뭐 아시아권 증시 중에서 인도 정도를 제외하고, 인도도 뭐 플러스 났다라고 하기 애매한 정도 수준이니까 전체적으로 외부 환경이 전쟁에 대한 부담, 그래서 안전자산 사야 되고, 안전자산 대신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증시는 좀 매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증시가 아무래도 좀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 증시 낙폭이 조금 더 컸던 건, 이 전쟁이 확산되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원유를 되게 많이 사는 나라니까 원유 많이 사게 되면 또 환율이 급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금융시장이 좀 민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여기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이 장 초반에 이제 부각이 됐고요. 근데 이제 장중에 나온 뉴스가 있었죠. 이제 그 이집트하고 가자지구하고의 어떤 국경지대를 개방을 해서 거기 이제 통행을 하게끔 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전면적인 건지 아닌지 아직 구체적인 거 나온 게 없고, 거기 특히 이제 무엇보다 여기 휴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잖아요. 예, 이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지수가 쭉 반등을 했다가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하마스 측에서 그런 정보가 없다. 또 이렇게 해서 마치 휴전이 없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이 돼서 더 이상 반등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저게 왜 저러지? 해서 한번 그 로이터에서 원문을 한번 직접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 인용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원문을 찾아봤더니 하마스 측에서 얘기한 건 저 국경을 왜 여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의도를 들은 바 없다.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휴전에 대한 합의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저 국경 개방을 왜 하는지 의도를 들은 바 없다. 뭐 이런 쪽에 가까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휴전에 대해서 뭐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이런 취지의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쟁 중에 나오는 보도는 일희일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도 뭐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대화를 한다든지 뭐 휴전 협상을 한다든 이런 뉴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다 부질없었죠. 그러니까 원래 전쟁 중에 나오는 뉴스는 뭐 매일매일 오락가락하는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뭐 이란은 전면적으로 부상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근데 우리 증시가 이제 초반에 아시아권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후반부에는 이제 낙폭을 줄이거나 이제 플러스가 났습니다만은 이제 에코프로가 어닝 쇼크 얘기 나오면서 장 초반에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 낙폭이 아시아 증시에서 유난했던 거는 장 초반에 에코프로가 좀 많이 빠져서 그 여파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중동 지역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좀 낙폭이 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뒷부분에 이 뉴스 때문에 좀 낙폭을 줄인 거죠. 주요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가 장 초반에 좀 빠졌다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에코프로 BM은 낙폭을 제법 줄이면서 이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10월 저점은 계속 지켜내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고, 한미반도체는 오늘 또 올랐는데 종가 기준 최고가하고 3%가 안 남았어요. 예,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매수 자체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SK하이닉스, 그다음에 SK하이닉스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HBM 쪽에 좀 매수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갇혀 있죠. 예, 아래쪽으로는 200일선,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는 121선을 비롯한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여기 이제 갇혀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 뭐 이평선이 몰려 있는 69,000원 저걸 뚫고 나가야 이제 정신 차렸구나, 바보형 모드에서 풀렸구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되겠죠. 요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한 번은 좀 재료상 움직일 법도 한데 계속 저러고 있네요.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오늘도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무려 16거래일 연속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선물도 오늘 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포스코,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에만 한 1,500원.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왼쪽에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에요.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왼쪽에다가 두고 있었고, 매수 종목은
1위가 기아인데 160억밖에 안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매수에는 소극적이었던 날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 쪽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원유하고 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비슷한 규모로 사고 팔고 좀 엇갈렸고요. 그다음에 약간 매수 쪽에는 업종별 특징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오늘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특정 업종을 고르게 살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골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역시 업종 내에서도 엇갈렸는데, 다만 이제 2차전지 쪽 샀다라는 것도 보이지만, 이게 잘 보면 시가총액 6위 중에서 5개를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가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잖아요. 거기 이제 밑으로 보면 HLB까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을 그냥 고르게 기관은 담은 편이었고, 그 외에 이제 HBM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씩 아래쪽에서 보면 담는 모습을 보인 게 오늘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지금 이제 안전자산 vs 증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말에 시장 브리핑 말씀드릴 때 미국에서 전쟁 트레이드가 가동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 금, 국채 매입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 사고, 그 다음에 종목 내에서도 에너지주라든가 이런 것들 사고, 대신에 빅테크를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깨지는 게 좋죠. 예, 우리 입장에서 금리가 빠지는 건 고마운 일인데, 근데 이제 빅테크가 계속 빠지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구도의 반대가 돼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잠시 후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 시즌에는 다시 빅테크가 될 거냐. 근데 이제 4분기부터는 미국 기업들이 전년 대비 플러스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될 거냐.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 시작됐다라는 점에서도 미국 증시에서 좀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느 쪽이 갈 거냐. 역시 이것도 이제 연결고리로 빅테크 쪽을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시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관은 종목이라고 얘기한 게, 기관 투자자들이 선별적으로 매수한 종목군들은 종목 장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지수가 3일 연속 10월 들어서는 3일 연속 빠진 적은 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보다는 이제 기관들의 종목장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늘 뭐 해운주 최근에 이제 중동 문제 때문에 해운 단가가 좀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뭐 HBM 올라갔는데 뭐 이게 와하고 다 올라간 건 아니라서 특별하게 이제 특징주로 분류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다른 월요일 징크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월요일을 저기 표기한 게 아니고 매주 첫 번째 거래일. 예, 왜 제가 첫 번째 거래일로 표기를 했냐면, 위클리 만기가 월요일하고 목요일인데 월요일이 만기면 그 다음 거래되는 날, 그래서 화요일이 개장이 되고 화요일이고 또 월화가 연휴면 수요일이 그게 되거든요. 지금 계속 첫 거래일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증시에 저런 어떤 파생적인 측면도 좀 일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은 월요일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확률적으로 보면 미증시는 또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래서 월요일, 오늘 미증시가 설령 올라간다라고 해서 증시가 좋은 게 아니라, 쟤들은 월요일에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나 보다. 쟤들도 역시 제로데이 옵션 그런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이렇게 이제 파생, 옵션,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막 지수에 어마어마하게 의미를 두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주말에 역시 보여드린 겁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외국이 돌아서려면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다가 매수가 꺾이기 시작했던 게 금리가 4% 되면서부터, 그때 외국인들이 확 한번 꺾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는 다시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외국인들이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는 거는 역시 4% 넘어서 4.3이 찍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아예 매도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외국인들이 완전히 들어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어렵다라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지금 대형주들을 잡아놓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괜찮지만 그리고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길게 매도하는 건 이건 뭐 무한정 매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빠지면 매수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기관 쪽이
이제 제한적인 어떤 없는 돈 풀어가지고 매수하는 종목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새로 이번 주 들어서 매수하는 종목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에서 계속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